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사법 리스크다. 또 토론 때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법도 고치고, 또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 경기도에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피해서 인천 가서 당선이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당권에 나오고, 당권을 주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해서 소위 사천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당을 장악하고서는 부직기예수의 탄핵이다, 특검이다,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법을 했다. 심지어는 예산을, 국회에서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증액은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엉뚱하게 아주 자르는 거를 대통령실, 감사원실 이런데 검찰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고서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암살 시도도 있었고, 또 방탄복에다 방탄유리에다가 방탄입법에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았는데도 여건이 됐습니다. 참 저도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났지만 대통령이 됐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 대통령이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될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김민석 총리당 후보자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죠. 안보 어렵죠. 트럼프 들어서서 통상위기 오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싸움뿐인 데서 국민 통합이 절실하죠. 이러한 위기에서 대통령이 잘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을 했죠. 또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뚫고 일어나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봉준호다, 임윤찬이다, BTS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크 코리아.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은행이 파란 게 한국은행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금년도 경제 성장이 2%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2025년 2월, 금년 2월에 안 되겠다. 1.6%다. 그러다가 5월 31일인가 29일에 0.8%로 내리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불과 한 6개월 만에 반토막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JP 모건은 2024년 4월 작년 이맘때 0.9%였다가 금년 4월에는 0.5%로 세계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0.3%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의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잠재 성장률, 아주 기본적인 경제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그대로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대로 추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 이제 우리한테는 진보고 보수가 없다. 나는 실용주의를 택하겠다. 우리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다.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다 같이 빨아들이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기업인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비상경제 대응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취임식 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 TF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하고 그날 저녁에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며칠 전에 2차 회의를 하고 또 요새 국무회의를 뭐 6시간 반이나 한다든지 아주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 추념식 갔다 나오면서 바로 사당동에 있는 재래시장 가서 민생을 살피고 말이죠. 물가 이런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14조인가 했죠. 13조인가. 그리고 플러스해서 20조 플러스 알파 전부 다 해서 35조 정도의 추경을 하겠다. 그 안에는 개인 민생지원금 25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는 건 좋고 국민들에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하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생 부진, 내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막바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밥집도 없어지는 게 숱해요. 저녁 8시만 되면 문 닫고 말이죠. 일자리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는 2,00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1,300조입니다. 국가부채 1,300조는 국내 총 생산대비 거진 50%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트럼프로부터 시작되는 통상위기, 이거 뭐 말도 못하는데, 자,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시장 가서 뭐 이거 라면값이 왜 2,000원이나 되세요? 이런 위로의 말 갖고 경제가 일어나느냐? 한 사람한테 25만 원 논아주는 것으로 우리 내수가 진작이 되겠느냐? 그러한 것으로 기업이 활력을 얻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취임 전이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유연화하자, 그건 뭡니다. 기업에 가서 기업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노동조합의 압박으로 기업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란봉투법. 불법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그래서 재판에 지면은 배상을 받게 되는데, 손해배상을. 그거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뭐
파업이 뭐 마음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업의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또 감사를 선출할 때 최대 주주가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만들겠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하겠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2일 날 워낙은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래 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검법, 3대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하고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했어요. 3대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법, 또 해병대 그 최상병 특검법인데, 대통령이 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 통합을 위해서 정치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치 보복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돼서 1호 법안이고 제일 첫 번째 정치적인 행위고 또 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청산, 그걸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그랬습니다.